내가 산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박순이 할머니의 하루. 새벽 5시 박순이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된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30년 전과 똑같다. 하지만 그 발걸음을 맞아주는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할머니, 물 좀.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던 큰손자 민수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다. 박순이는 묵묵히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따라 건네주었다. 고맙다는 인사는 없었다. 물을 받아든 민수는 다시 핸드폰 화면에 빠져들었고 박순이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이 집은 박순이가 3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장만한 집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번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 마련한 보금자리였다. 아들 상철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준 것도 모두 이 일 덕분이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아들이 성공하면 며느리가 와서 함께 살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다. 엄마, 애들 도시락은? 출근 준비를 하던 며느리 영미가 화장하며 말했다. 박순이는 이미 새벽부터 손자 둘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두었다. 햄과 계란말이, 볶음밥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채운 도시락이었다. 여기 있어, 영미야. 아, 그리고 빨래도 개어 놓으세요. 오늘 늦을 것 같거든요. 영미는 립스틱을 바르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고마움의 표현은 없었다. 박순이에게 빨래와 도시락, 청소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아들 상철은 언제부터인가 아내 편만 들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좀 쉬시면서 집안일 도우면 되잖아요. 우리가 바깥일 하는데.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아들의 모습이 박순이에게는 가슴 아팠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자신이 기른 아들이 자신을 손님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박순이는 온 가족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박순이가 앉을 자리는 따로 없었다. 할머니는 우리 먹고 나서 드세요. 자리가 좁아서. 며느리의 말에 박순이는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30년 전 이 집을 샀을 때만 해도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식탁에 앉을 자리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오후에는 빨래를 개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관절염으로 아픈 손목을 부여잡으며 걸레질을 하는 박순이를 본 손자들은 그냥 지나쳤다. 한때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던 아이들이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박순이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가족들은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대화했지만 박순이에게는 반찬 더 가져오세요. 물 좀 따라주세요 같은 부탁만 있을 뿐이었다.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상철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우와, 좋아요. 할머니도 함께 갈까?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걸으시기 힘드실 텐데. 집에서 쉬세요. 며느리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순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기른 아들도 자신이 돈을 대어 키운 손자들도 이제는 박순이 없는 가족, 나들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박순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30년 전 이 집을 살 때의 꿈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따뜻한 가정의 모습. 하지만 현실은 자신이 그린 그림과 너무나 달랐다. 박순이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과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주인이 아닌 일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자신이 기른 가족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이 된 박순이. 그녀의 하루는 늘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끝이 났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30년, 그 시간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마이너스 75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언.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박순이가 빨래를 널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몇 달 전부터 계속되던 통증이 이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망설여졌다. 상철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좀 가볼까 해. 엄마,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가세요. 큰일도 아니고. 아들의 무심한 대답에 박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 영미도 마찬가지였다. 병원은 왜 가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죠. 파스나 붙이세요. 결국 박순이는 혼자 병원에 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박순이의 손이 떨렸다. 수술이라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수술? 상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해. 엄마, 지금 우리가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까지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 영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내 돈으로 할게. 그냥 수술할 때 좀 도와줬으면 해서. 박순이의 말에 가족들은 잠시 조용했다가 상철이 말했다. 알겠어요. 수술 날짜 잡으면 알려주세요. 수술 당일 박순이는 혼자 병원에 갔다. 가족들은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못했다.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박순이는 가족이 곧 올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혼자서는 어려웠다. 병원에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지금 바빠서 안 돼요? 간병인 쓰시든지 해요. 박순이는 자신의 돈으로 간병인을 썼다.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기본적인 일상을 해결하는 것이 서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일상은 박순이가 없었던 며칠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고 빨래는 세탁소에 맡겼다. 아, 엄마 왔네요.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영미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박순이가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할머니, 내일 도시락 싸주세요. 오늘 급식이 맛없었어요? 손자 민수의 말에 박순이는 당황했다. 아직 허리를 구부리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민수야, 할머니가 아직 아프신데. 엄마는 또 왜 그러세요? 도시락 싸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며느리의 핀잔에 박순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가족 여행 계획을 듣게 된 때였다. 상철이 아이들과 아내에게 말했다. 이번 연휴에 제주도 여행 어때? 회사에서 펜션 예약해줬는데. 우와, 제주도. 아이들이 환호했다. 할머니는 허리 아프시니까 집에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미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박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술 후 처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나도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직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우리가 엄마까지 챙기면서 놀기 어려워요? 상철의 말에 박순이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박순이는 잠들 수 없었다. 가족들이 여행짐을 싸는 소리, 즐거운 대화 소리가 들렸다. 자신만 빼고 모든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그 순간 박순이는 깨달았다. 나는 이 가족에게 짐이 되었구나.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가족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 돌봐야 하는 짐이 되어 있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자신이 기른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후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박순이는 거울 앞에 섰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언제 진짜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던가?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자들을 위해,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박순이를 위해 산 시간은 없었다. 수술 후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더 이상 가족들의 무료 가정부로 살 수는 없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박순이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다. 주름진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결의에 찬 표정이 떠올랐다. 75세에 내린 인생 최대의 결심이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30년의 시간이 후회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었다. 박순이만의 시간, 박순이만의 공간, 박순이만의 행복을 찾아 떠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박순이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다. 7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박순이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을 떠난 그날 밤 박순이는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평생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소의 문을 두드렸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제 집입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박순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였다. 도서관에서 여행 잡지를 펼쳐보다가 우연히 울진의 한 작은 어촌 마을 사진을 보게 되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바다.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을까? 박순이는 40년 전 신혼여행으로 남편과 함께 갔던 동해 바다를 떠올렸다. 평생 처음으로 하는 혼자만의 여행이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는 박순이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울진에 도착하니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세 번째로 본 집에서 박순이는 발걸음을 멈췄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서울 집값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 여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60대로 보이는 사장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 처음 뵙는 분이네요. 우리 마을에 새로 사실 분이 생겼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박순이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언제 누군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 일주일 후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박순이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집을 팔았어. 다음 달에 이사를 갈 거야.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30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할머니 없으면 우리 도시락은 누가 싸줘요? 큰손자 민수가 투덜댔다.
그 순간 박순이는 깨달았다. 자신은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가 아니라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사하는 날, 가족들은 형식적으로 배웅을 나왔다. 박순이는 캐리어 하나에 간단한 짐만 챙겼다. 30년간 쌓인 살림살이들은 대부분 기부하거나 버렸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엄마, 힘드시거나 외로우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상철의 말은 진심보다는 의례적인 인사처럼 들렸다. 박순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절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 울진역에 도착했을 때 바닷바람이 박순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벅찬 감정이 올라왔다. 이게 바로 자유구나. 박순이는 울진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웠다. 아침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저녁에는 강아지와 함께 해변을 산책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다.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박순이 씨라고 이름을 불러주었다. 7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할머니가 아닌 박순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새로웠다. 어느 날 비슷한 처지의 70대 할머니를 만났다. 며느리와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던 분이었다.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박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날 밤 박순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30년이 후회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었다. 75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존엄. 박순이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울진에서 찾은 박순이 할머니의 진짜 행복. 울진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박순이는 마을 입구의 작은 길에서 떨어져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갈색 털에 까만 점이 있는 작은 믹스견이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박순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쩐지 자신과 닮아 보였다. 얘야, 어디서 왔니?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강아지는 경계하지 않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주인 없는 떠돌이 개라고 했다.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겨울 되면 얼어 죽을 텐데. 슈퍼마켓 사장 아주머니 김말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집에 데려갈까요? 박순이의 말에 김말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박순이 씨, 강아지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박순이의 울진 생활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강아지는 바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바둑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박순이가 정성스럽게 밥을 주고 상처난 다리를 치료해주자 금세 마음을 열었다. 바둑이와 함께하는 하루는 서울에서의 30년과는 완전히 달랐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똑같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둑이가 산책을 하자고 꼬리를 치기 때문이었다. 바둑아, 오늘도 바다 보러 갈까? 바둑이는 멍멍 짖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바다로 향하는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가슴이 탁 트였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었다. 오전에는 집 앞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상추, 토마토, 고추를 심었는데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그럴 때마다 이웃 할아버지 최영수가 도와주었다. 박순이 씨, 상추는 이렇게 심어야 해요.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돼요. 감사해요, 최 할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천천히 배우시면 되죠.
나도 처음엔 다 모르고 시작했어요. 최영수는 70대 중반으로 부인을 잃고 혼자 사는 호랍이었다. 박순이와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자주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이 하나둘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었다. 자신이 심고 자신이 물을 주고 자신이 가꾼 것들이 자라나는 것. 75년을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점심은 간단하게 해결했다. 텃밭에서 딴 상추에 된장을 찍어 먹거나 라면에 고추를 넣어 끓여 먹었다. 서울에서는 온 가족 식사를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으면 됐다. 오후에는 바둑이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다. 울진은 작은 마을이라 한 바퀴 돌아도 30분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매일 걷는 길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날은 바다에 떠 있는 어선들을, 어떤 날은 길가에 피어 있는 들꽃을, 어떤 날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 모양을 구경했다. 박순이 씨, 오늘도 산책하시네요? 네, 바둑이가 밖에 나가자고 해서요.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다. 서울에서는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지나가다 마주치기만 해도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저녁에는 바둑이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일몰을 감상했다. 서울에서는 바쁜 일상에 쫓겨 해가 지는 것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매일 다른 색깔의 노을을 볼 수 있었다. 바둑아, 저 노을 좀 봐. 오늘은 특히 예쁘다. 바둑이는 박순이 옆에 앉아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박순이도 바둑이도 완벽하게 행복했다. 밤에는 책을 읽었다. 서울에서는 가족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책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조용해서 밤늦게까지 읽을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책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울진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박순이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것인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온 70대 할머니를 만났다.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고민이 많다는 최영자 할머니였다.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식들한테 짐만 되고. 최영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순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정말요? 75세에도요? 저는 75세에 집을 팔고 이곳에 왔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이때까지 살았던 것 중에 가장 행복해요. 박순이의 이야기를 들은 최영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요. 그 후로 최영자는 종종 박순이를 찾아왔다. 두 할머니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둑이도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좋아했다. 박순이 씨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요. 잘했어요. 우리 나이에 뭘 못하겠어요? 어느 날 저녁 박순이는 바둑이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감회가 깊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이 후회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바둑아, 우리 잘 살고 있지? 바둑이가 멍멍 짖으며 대답했다. 그 소리가 네, 할머니? 라고 하는 것 같아서 박순이는 웃음이 났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박순이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는 자유의 냄새가 났다.
75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존엄, 그리고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다. 박순이는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모임도 만들었다. 울진 행복 할머니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월 2회 정도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모임이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를 하나 차리는 것이 꿈이에요. 박순이가 모임에서 말했다.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씩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 모든 꿈들이 소중하고 아름다웠다. 그날 밤 박순이는 일기장에 적었다. 7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매일이 선물 같다. 바둑이도 건강하고 좋은 이웃들도 생겼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좋은 때였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에 달빛이 반짝였다. 바둑이는 박순이의 발밑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박순이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었다.